임신인 것 같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산부인과로 오셔서 진단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절도 이제 치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해드리고는 있고요. 대신 이제 주수가 큰 거는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좀 큰 병원에서 하는 거로 추천을 해드리고, 초기에는 저희도 이제 해드리고 있고, 사실 자궁 안에 뭐 상처가 나거나 유착이 생길 일은 거의 없고요. 발전된 의료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고, 발생하는 경우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복 기간에 대해서는 주사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행이 빠른 분은 일주에서 진행이 좀 느린 분은 3주까지 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걸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피가 나올 때 한 2, 3주까지는 우리가 회복 기간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 소파수를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마취를 하고 시술을 했기 때문에 한 반나절 정도는 입원을 해 계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보통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아랫배에 뻐근한 생리통 정도의 통증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항생제랑 진통제 먹어주시면 사실은 일상생활은 큰 문제는 없는데, 보통은 한 2, 3일 정도는 조금 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임신 중절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 안 좋은지 물어보시는데, 네, 당연히 안 좋습니다. 한 번도 좋을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술자가 숙련된 방법으로 시술을 잘 해드려도 확률상 존재하는 어떤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도 자궁 안에 유착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 기능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빨려 나가기 때문에 내막이 굉장히 얇아지게 돼요. 그리고 자궁 쪽에 계속 상처를 주게 되면 그쪽이 조금 원래 까슬까슬한 내막 쪽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끈미끈한 결합 조직으로 변해버려서 유착도 생기고 나중에 임신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하시는 것은 절대 좋지 않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배란기라든지 생리 전쯤에 이렇게 초음파를 봤을 때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야 되는데 생리 전인데도 굉장히 내막이 얇아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한 3번 정도, 3, 4번 정도 이렇게 시술을 받으신 분이 많고, 그래서 시술을 할 때 지금 깨끗하게 무리 없이 시술이 되는 것도 잘 중요하지만 자궁 내막에 전혀 손상이 안 되게끔 조심스럽게 시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 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의심하고 진단해서 치료를 받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생리가 워낙에 불규칙적이신 분들한테서 종종 생기는데 임신이 됐지만 나는 원래 생리를 잘 안 해, 불규칙적이야 해서 방치가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신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셔서 임신인지도 모르고 늦게 진단되는 분도 꽤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꽤 큰 상태면은 이거는 이제 유산 시술이 아니라 사실은 분만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게 이제 어쨌든 진통을 해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나올 때까지 분만의 고통을 겪으셔야 되고, 그다음 이게 태반 조직이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반 조직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 시술자가 태반 조직을 이제 억지로 떼내야 되거든요, 기구로. 그럼 그런 거는 이렇게 부드러운 석전으로 안 떨어져요. 좀 큐렉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강하게 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내막 손상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수가 진행돼서 하는 거는 자궁에도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주수가 지난다. 뭐 예를 들면 26주 이상 분만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이 역시도 굉장히 힘든 트라우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임신이 의심이 되신다면 무조건 초기에 산부인과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미프진이라는 약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일단 원치 않는 임신이 됐고 어떻게 내가 할 방법을 모르겠을 때 검색을 하시면은 그 미프진이라는 낙태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많이들 팔리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검색해 보니까 많이 뜨던데 그만큼 사실 수요가 많고 검색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약이긴 해요. 그러니까 먹어서 유산을 시키는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다만 조금 음성적으로 그걸 구해서 드시고 오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개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뭐 꽤 고가를 주고 사셔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그래 불법적인 거는 불법적인 거지만 그 약을 먹고 나서도 꼭 산부인과에 한번 오시기를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매하신 미프진이 정품이라는 걸 확인을 본인은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약을 먹고 중절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종종 있고, 또 출혈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일단은 약을 음성적으로 구해 드셨어도 그 환자분께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건 저희 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셔서 그러면 그 부분에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실 중절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그 치료적인 어떤 한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주제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피임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어쩌다 보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의심을 하고 산부인과에 오셔서 아무 문제 없게 다음에 임신하고 살게끔 내 몸을 건강하게 관심을 갖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임신을 하시면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무서워하시고 나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만약 시술이 많이 아파요? 뭐 부작용은 없어요? 저 다음에 임신할 수 있어요? 요거 꼭 이제 세 가지 물어보는 내용인데, 이제 셋째나 넷째인 경우 이제 그 나실 수 없는 경우에 오셔서는 이제 많이 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커갈지 아는데 내 선택으로 나의 힘듦으로 인해서 아이를 이제 보내야만 한다는 그 결정을 하신 엄마들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 언니들도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성관계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 쾌락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임신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성관계라는 게. 그래서 우리 성인답게 확실한 피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수가 있는지, 피임을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공부하시고 나한테 맞는 피임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임신 중절 하실 때는 어쨌든 환자분 혼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 아빠가 되시는 분도 보호자로서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의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하는데, 남자분이라고 산부인과 오시는 거 좀 꺼려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안정도 좀 찾으시고 또 비밀 보장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주사로 하는 방법, 또 쏙파술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초기에 숙련된 병원에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신다면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은 없고요. 또 사람 일 모르잖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다면 다음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안전한 피임을 선택하시는 거.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YMG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